안녕하십니까, 라오케알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에서 만난 KTV 여자와의 가라오케죠. 우프고픈 연애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수기를 소개해드리면 라오케알 저의 이야기인 줄 아시는 분이 적지 않으시는데, 스토리 서술을 1인칭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KTV 그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라오스 방문이 세 번째입니다. 항상 올 때마다 한 달 살이 정도 합니다. 한 달 살이를 하며 그간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도 하고 유흥도 즐기며 라오스에서 생활을 보냅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서 운영하고 평생을 일을 했던 요식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라오스에서 알게 된 같은 숙소에 머무시는 형님과 함께 비엔티안 소재의 한 가라오케를 갔습니다. 이 형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가라오케를 가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가라오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탄노항 사원 근처에 무슨 골목길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형님과 같이 가라오케에 가서 소위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습니다. 아가씨 초이스를 하고 술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당연히 다음 코스는 아가씨를 데리고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 저의 숙소로 같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KTV 그녀는 도무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형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의 파트너는 새벽 2시 정도에 벌써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그녀는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KTV 아가씨들은 보통 새벽 5시 전후로 가는 걸로 아는데 그녀는 왜 안 가지? 정말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머무르는 숙소는 그 구조가 거실 하나, 방 하나 구조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거실을 지나면 방, 방을 지나면 부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에 있던 저는 그녀가 푹 잘 수 있도록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그녀가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10시가 지나고 11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자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꽁으로 떡을 한 번 더 먹을 수 있겠구나. 이따가 점심 먹이고 좀 더 친해지면 공짜로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라며 짧은 순간에 이런저런 생각에 혼자 흐뭇한 마음으로 그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일어났고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대로 그녀에게 이러자 저러자라고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라오스어가 부족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녀는 하얀색 액센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집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 차는 제가 머무르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름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되고 차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녀의 발길은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2층의 저의 방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친해져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밥 먹으면서도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하 주차장에 있는 그녀의 자동차로 가지 않고 저를 따라 제 방으로 왔습니다. 제가 라오스 말을 잘 못하고 또 둘이 방에 멀뚱히 앉아 있으니 별 할 얘기도 없고 어색한 침묵만 계속되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타개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낮이라 둘 다 술은 안 먹었고 맨정신으로 어제 처음 만난 여자와 같이 앉아 있으니 얼마나 어색한 분위기였겠습니까?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의 여행 계획을 말을 해줍니다. 며칠 비엔티엔에 더 있다가
베트남 다낭을 잠깐 다녀올 거야. 별 생각 없이 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 실수를 합니다. 내가 다낭을 가니까 나랑 같이 다낭이나 같이 한번 갈까? 라고 농담을 툭 던졌습니다. 설마 얘가 같이 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내일 당장 가자는 것입니다. 내일 가자, 내일 가자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뜸을 들이거나 뺄 줄 알았는데 당장 가자고 하니 저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 여권 있어? 여권 있어야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친구는 여권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여권을 바로 꺼내는 것입니다. 여권을 보여주는데 도장이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대부분 태국으로 다녔더라고요. 여권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녀랑 여행을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낭은 그녀가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가면 내가 휘어잡고 다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큰맘 먹고 그래 같이 가자. 그래도 한국 남자고 또 말을 내뱉었고 해서 다낭 가서 좋은 추억 만들어 주자. 나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다낭의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5성급 호텔인 다낭에 있는 멍탄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였습니다. 비엔티엔에서 다낭으로 가는 직항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콕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녀의 차를 타고 라오스 태국 국경까지 이동하고 그리고 차를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고 농카이로 넘어가서 택시를 타고 우돈타니로 갔습니다. 우돈타니에서 방콕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돈타니, 방콕, 방콕에서 다낭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돈타니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우돈타니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방콕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돈타니 호텔은 잠만 자고 내일 바로 방콕으로 넘어가는 일정인데 그녀가 5성급 호텔에서 자자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는지 허영심에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이 방콕은 잘 갔습니다. 하지만 방콕에서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그레이션 통과가 잘 안되고 계속 거무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쉽게 통과가 됐는데 그녀가 어디를 가냐 어디에 묵냐 사상건건 방콕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한 저는 경찰에게 가서 다낭 가는 항공편, 다낭 호텔 예약한 거 다 보여주고 겨우겨우 그녀를 데리고 통과를 했습니다. 국가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걷고 예약을 해놓은 다낭 멍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호텔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호텔 직원이 또 딴지를 겁니다. 그녀를 보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그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묻더니 라오스라고 대답하니까 입실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라오스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국가 브랜드 결국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 선다 라고 말하니까 호텔 직원이 저의 여권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여권을 맡기고 제가 보증을 써서 겨우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체크인을 하고 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박 일정의 베트남 다낭의 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으로 들어온 그녀의 첫 마디는 똑같네 라고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쌤 이라고 영어로도 말을 했습니다.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니 짧은 영어, 짧은 한국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똑같다고? 뭐가 똑같다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비엔티안에 있는 멍탄 호텔과 똑같다는 말이구나. 하기는 가라오케 일을 하니까 멍탄 호텔에서 주무시는 손님한테 초이시 되어서 많이 와봤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엔티안 멍탄과 다낭 멍탄이 체인점이니까 구조가 똑같이 생겼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텔방에 또 둘이 멀쩡히 있기가 그래서 호텔 근처 비치에 있는 바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술을 즐겨 먹지 않으나 그녀는 술을 아주 잘 마십니다. 직업이 그러니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안주는 거의 안 먹습니다. 오로지 술만 먹는 스타일입니다. 3000cc짜리 타워 생맥주를 시켰는데 저는 딱 한 잔 먹었는데 나머지는 그녀 혼자 다 먹었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맥주는 그리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술이 모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더 먹으려는 그녀를 이끌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이 적당히 취한 그녀는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I love 다낭, I love 다낭이라고 계속 반복하며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녀가 술이 좀 취했구나 라고 생각도 하고 속으로는 같이 오기 정말 잘했다. 그녀가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좋은 추억을 정말 만들고 있구나. 스스로 만족을 했습니다. 다낭에 처음 온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정신없이 I love 다낭을 되뇌이며 정신없이 호텔방 여기저기를 누비던 그녀의 눈길이 갑자기 저를 향합니다. 그리고 저의 곁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